이제 신혼생활 1년 막 지난 부부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안 계셨던 신랑에게 각별한 막내 고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코로나 터진 후로 거의 7, 8년 만인가에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모님은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아이 3명 낳으셨고, 아무튼 다섯이서 저희 집에 방문했어요. 제가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손맛이나 아이디어가 좋은 편이라 팔로워 꽤 있는 요리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신랑이 그걸 고모님께 자랑자랑 해가지고 한국 집밥이 너무 그립다시기에 저희 집에 초대하게 되었어요. 부담스러웠지만 신랑과 얼마나 애틋하고 각별한 걸 알기에 기쁜 마음으로 요리하고 있는데, 신랑이 저한테 기분 나쁜 투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저는 한 병에 38,000원 정도 하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요리를 해요. 솔직히 좋은 거 먹고 싶고 부담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음식을 대량 준비해야 하니까 그냥 까놀라유를 사용했어요. 전도 진짜 많이 붙였거든요. 음식 다 하니까 900ml짜리 2통을 사용했는데, 이걸 어떻게 올리브 오일로 요리를 하나요? 저는 제가 먹어도 사용 못할 것 같은데. 주방 일을 돕던 신랑이랑 대화 내용인데 기억나는 대로 적어요. 자기야, 왜 기름 이걸 사용해? 이거 몸에 안 좋은 거 몰라? 아니, 오늘 전도 많이 붙여야 하고 이것저것 기름 쓸 일이 많은데 올리브 오일을 어떻게 써? 기름값만 10만 원 나오겠다. 그리고 그만큼도 없거니와 이거 몸에 나쁜 거 아니야. 몇 번 먹는다고 나쁘다면 그걸 어떻게 팔아? 난리 나지. 이거 많이들 사용하는 거야. 미리 사놨어야지. 그리고 몸에 안 나쁘고 많이 사용하는 거면 자기도 먹지 왜? 자기도 안 좋은 거 아니까 먹기 싫은 거잖아. 자기만 좋은 거 먹고 나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10만 원이 아까워? 야박한 거 같아. 아니 자기야, 이런 걸로 야박하다니. 그리고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예 생각을 안 한 부분이야. 나는 내가 먹을 음식에도 이렇게 많은 기름을 사용해야 한다면 까놀라유 썼을 것 같은데. 무의식적으로 아까웠던 거지. 아깝다고 생각했으면 요리 재료들도 이렇게 좋은 거 안 샀어. 냉동 제품 하나도 안 샀고 다 한우 한돈 해산물도 생물로 샀어요. 30만 원 넘게 썼습니다. 티 나는 것만 좋은 걸 사용하고 티 안 나는 거에 안 좋은 거 사용하는 건 아주 나쁜 마음인 거야. 순간 이게 무슨 대화인지 황당하고 벙쳐서 한 말도 못하고 있는데, 거봐 할 말 없지? 하는데 정말 기가 차서 아무튼 이따 다시 이야기하자며 요리를 마쳤고 웃으며 식사 시간도 잘 마쳤습니다. 저녁 10시쯤 되어서 고모님 식구가 일어나셨는데 저한테 고생했고 고맙다며 봉투 하나를 주시는 순간 신랑이 낚아채더니 한국 오느라 돈도 많이 썼을 텐데 이런 걸 뭐하러 주냐면서 고모님께 밀어넣고 쫓아내듯 내보내더라고요. 그거 받을 자격 없는 것 같대요. 아니, 바란 적도 없지만 좀 저렴한 기름 쓴 게 이럴 일인가요? 그리고 요리는 무슨 로보트가 해줬냐고요? 저도 화가 나서 본인이 생색내고 싶어서 나를 고생시켜 놓고는 그깟 기름 하나 때문에 이상한 사람 만드냐. 앞으로 나 요리 잘한다고 사람 데려올 생각 말고 나가서 대접해라. 맨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신랑은 술을 좀 하는 편이라 지인들을 한 달에 두세 번씩은 데려와요. 저도 집에서 먹는 게 좋겠다 싶고 또 신메뉴 같은 건 컨텐츠 관련으로 평 듣는 거 참고할 수 있어서 싫지는 않았고요. 진짜 기분 나쁘다. 내가 무슨 못 먹을 쓰레기를 내줬냐며 막 쏘아붙였더니 그냥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고 하면 될 일을 저더러 크게 만든대요. 그러면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라. 서운하지 않을 사람 없다길래 물어봅니다. 토요일 일인데 여전히 냉전 중이고요. 저는 진짜 이런 걸로 다툴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서운할 수도 있는 건지 제가 야박했던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유, 이 미친 새끼를 남편이랍시고 데리고 참 사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신경 못 썼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면 될 일이지. 그걸 이렇게 계속 따지고 들 일이냐. 이거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진 거야. 할 말이 없으니까 개소리 까는 거야. 지가 원하는 대답이 어디서 나와. 지가 뭔데. 지는 뭐 특별 신분으로 살아? 그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산에 가서 혼자 승질 버럭버럭 내면서 살아. 산신령으로 살아. 인간 신분으로 살지 말고. 왜 인간 신분으로 살면서 사회에서 왜 사람들 괴롭혀?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라는 사람 심리가 그거예요. 이제 한 달에 막 두세 번, 한두 번 지인들 데리고 와서 와이프 부려먹었잖아. 근데 그게 자꾸 자기가 와이프 부려먹는 사람인 거를 아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고맙다고 계속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은 하기가 싫어. 그러면 자기가
입장이 자기가 조금 이렇게 위축이 되는 느낌 있잖아. 부부 사이에도 그런 거 있다. 와이프가 자기를 위해서 많은 거를 해주면 계속 고맙다고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뭔가를 갚아야 될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리려고 그냥 사소한 거를 트집 잡는 거예요. 그리고 까놀라유가 야박해? 얼마 전에 그거 나오지 않았나? 그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보다 몸에 더 안 좋다고, 열가하면. 그래서 튀김 요리 같은 거 오히려, 그래서 짜장면 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짜장면 다 그 식물성 기름으로 하는 바람에 맛 베리고 재료비만 올라가고 그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다시 라드유로 사람들이 갈아탄다고 하는데, 돼지 기름으로. 그게 차라리 낫대, 열가할 거면은. 그리고 고모가 주는 돈은 왜 지가 낚아채가지고 고모한테 되돌려줘? 고모도 무한하겠다. 조카 며느리한테 기분 좋게 용돈이라도 좀 주려고, 야, 나 좀 그래도 여유롭게 살아, 나이 먹고, 나 그래,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고, 조카 며느리 귀여워서 주면 조카 며느리가 그 봉투 받고 아유 고마워요 고모님 하면서 이제 표정 밝아지는 거, 그거 보고 싶어서 용돈 준 건데 지가 왜 낚아채가지고 고모까지 무한하게 만들어? 미친 새끼.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혹은 지혜로운 분들 답변을 기다립니다. 저는 30대 초반 남성이고 7년 연애한 여자친구와 올 초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혼인신고 얘기가 나와서 퇴근하고 와이프랑 같이 혼인신고서를 출력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나, 증인은 누구로 작성할 건지 등등 얘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의 성씨를 아빠 성 따르는 것을 묻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와이프를 쓱 봤는데 무표정으로 있길래 이거 그냥 네 동의 쪽에 체크한다 말했는데, 와이프가 태어날 아기 성은 내 성 따르면 안 될까? 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한 2, 3초는 벙쪘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라. 물론 무조건 아이 성씨를 제 성으로 따라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아이가 아빠 성을 따르는 게 당연한 문화이기도 하고, 저야 아이가 엄마 성 따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없지만 솔직히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눈에 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도 하고, 그냥 말 빙빙 안 돌리고 제가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기도 하고요. 젊은 꼰대입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너무 당연한 일이라 와이프한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와이프가 성씨가 좀 희귀합니다. 와이프 의견은 내 성이 결혼이라는 제도로 인해 끊기는 게 너무 아쉽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아이를 낳는데 왜 내 성씨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넘게 설득을 했습니다. 너는 너의 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넌 영원히 내 아내로 땡땡땡으로 남아 있는 거고,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 해도 너는 땡땡이 엄마가 아닌 계속 땡땡땡이다. 물론 나한테도 너는 땡땡땡일 뿐이고 그냥 내 아내인 거지 엄마가 된다고 너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라고요. 그리고 모계성 씨를 따랐을 때 생길 문제 또는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모계성을 따른다 치자. 하지만 다수의 다른 아이들은 아빠 성을 따라 이름을 짓고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고 나중에 학교도 갈 텐데, 부모님의 정보와 아이의 정보를 다른 아이들이 알게 되는 순간이 무조건 있지 않겠냐. 우리나라는 아직 슬프게도 폐쇄적이고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나라라서 그 부분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놀림, 손가락질 등. 와이프도 제 생각과 얘기에는 동의는 하지만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왜 우리까지 그렇게 해야 하냐. 사회적인 통념이 그렇다 해서 왜 우리까지 거기에 편승을 해야 하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를 더 설전을 했지만 결국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 감정 싸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와이프가 그냥 우리 혼인신고하지 말자. 아이 성 짓는 건 나중에 아이 계획 구체적으로 세울 때 다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했고, 저더러 사회 통념에 갇혀 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혼인신고 역시 이 문제가 정리가 되었을 때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가 살게 될 세상에서 아이가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어서 엄마 아빠에게 엄마 이건 왜 이런 거야? 아빠 이건 왜 이런 거야?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해답을 아이에게 주고 싶지. 원래 남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 라고 답을 해주고 싶지 않아 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연애 7년 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기도 하고, 결혼을 고민해 볼 정도로 연애관, 경제관, 결혼관 등에서 안 맞는 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더 혼란스럽습니다. 아, 참고로 성별 싸움, 남녀 문제 조장하려고 글 쓰는 거 절대 아니고, 현실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한 거고,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겁니다. 성별 논란 조장하는 댓글은 다른 데 가서 하시고 이 글에서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난감하겠네. 근데 서로 간의 논리로만 봤을 때는요, 남자는 이렇게 모계성을 엄마성을 따라갔을 때 애가 나중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애들이 너네 부모님 혹시 재혼 아니냐 이런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서 애가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남편은 논리를 들이댄 거고, 근데 와이프는 그래 그거는 내가 이해는 해. 근데 남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돼? 좀 마주치는 그런 논리가 와야 되는데, 결국은 여자가 논리가 없는 거죠. 그냥 난 그러고 싶은데,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러고 싶은데, 사회 통념 같은 거 난 상관이 없는데, 난 몰라 난 그냥 그러고 싶어. 그냥 이게 끝인데, 서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게 대화가 되는 사람 같지가 않아서 말이지.